예, 이번 시간에는 그리드 베리에이션 또는 탈 그리드와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베리에이션은 의미하는 뜻은 변형, 변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형, 중요한 요소를 기본으로 해서 형태, 컬러, 배치 등을 통해 다양하게 변형을 주는 사례를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자인 방향을 하나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디자인 방향에 따라서 약간 변화를 주는 거, 그걸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자인 베리에이션을 해가지고 와라 하면은 보통 3-4가지 타입 정도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베리에이션 사례를 찾아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기본형은 지금 이런 우유 패키지이고, 그 다음에 라벨이 이제 여러가지 변화를 준 베리에이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스타일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변화를 주는 작업을 가리킬 때 그때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너무 다르면 안 되는 거겠죠. 기본적인 거는 유지하되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그게 이제 베리에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투컬럼 레이아웃에서 작업으로 진행된 이런 레이아웃을 베리에이션으로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한 구조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레이아웃의 베리에이션은 중심이 되는 이미지와 텍스트 요소의 배치를 부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정보를 다양하게, 다른 정보가 아니고 똑같은 정보인데 약간 인지죠. 정보의 인지를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단순한 구조에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리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이지만 이런 베리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투컬럼 레이아웃을 가지고 작업한 사례이죠. 이거를 약간 변화를 주게 되면은 글씨에 있는 부분을 변화를 줘도 되고 사진에 있는 부분을 변화를 줘도 되고 상관없지만, 이미지 영역을 좀 2개의 이미지로 분할해서 이렇게 배치된 사례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좀 변화를 많이 보이게 줄 수가 있는 거죠. 쓰리 컬럼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3컬럼으로 되어 있는 일정한 이런 균등한 레이아웃에서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사례처럼 약간 사진하고 텍스트가 약간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건데, 배치되어 있는 레이아웃이죠. 그래서 이러한 레이아웃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할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료를 좀 수집을 해가면서 거기서부터 약간 힌트를 얻어서 작업하는 게 훨씬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그다음 그러한 또 수집된 자료에서 자기가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 이것도 디자인 능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참고하는 할 수 있는 곳은 지난번에 제가 알려드렸듯이
디자인 유료 사이트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었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기 링크인데, 예. 찾아보면은, 예, 이것도 이제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자료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템플릿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아, 이거는 2컬럼이구나, 이거는 3컬럼이구나, 그리고 아, 이건 2컬럼에서 약간 변화된, 예, 그런 베리에이션, 예, 그리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냥 눈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 가이드를, 예, 직접 이미지에다가 그어 보면은 금방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드가 칼럼 수가 몇 개이고 그 칼럼에 맞춰서 정보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예, 그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통 뭐 보이지 않는 가상선, 보통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작업할 때도 이런 가상선에 맞춰서 작업하듯이 이미 배포되어 있는 이런 그 이미지 자료를 가지고 직접 가이드라인을 내가 이제 설정을 해보면은, 예, 금방 아, 이게 어떤 그리드에 맞춰서 작업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건 뭐 지난번에 제가, 예, 그리드 사이트 알려드렸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사례를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사례들을 직접 하나씩 다운받아서, 예, 자기의 그 작업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고 수집하는 것보다는 다운받아서 그리드를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내 작업에 이런 것들을 한번 응용해 보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이 베리에이션 할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되어 있는 또는 고정적인 레이아웃을 약간 탈피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역동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지면에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면 균형감이 생겨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면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정감보다는 약동감을 살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예, 조금씩 규칙을 탈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면상의 규칙을 조금 탈피하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보통 타일 그리드라고 그러죠. 예. 약간 불안정한 느낌이지만 그로 인해서 더 약간 뭔가 강조를 더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레이아웃만, 또 정해진 레이아웃만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어떤 지면이 있고 기본형과 그 다음에 정해져 있는 정보 요소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한번 다양하게, 예,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뭐 시간이 없으면은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은, 예, 그거를 조금씩 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지 내 디자인 능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타일 그리드는 영문으로 하면은 breaking the grid 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예제에서 마찬가지로 컬럼을 약간 그리드를 약간 벗어난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리드 3컬럼이냐 2컬럼이냐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약간 어떠한 변화를 주었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정보가 더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지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경계선에 이렇게 살짝 걸쳐 있죠. 그러므로 해서 굉장히 이 부분이 강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예전에 배경이 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 비웠듯이 배경이 있는 사진은 약간 안정적이면서도 약간 정형적이고 느낌을 준다면은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같은 경우에는 자유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둘의 장점을 혼합한 디자인이 보통 이제 타일 그리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강조를 시켰죠. 이건 아마 우리가 디자인 원칙에서도 보면은 대비의 어떤 효과를 좀 이용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글씨를 아주 크게 배치했고 또 그리드를 넘어섰죠. 그러면서 뭔가 대비를 준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이제 또 기존에 해왔던 그리드 작업을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한번 줘볼 건데요. 지금처럼 배경이 있는 사진과 배경이 없는 사진 이런 것들을 적절히 좀 혼합해서 정형 속의 비정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약간 그리드를 약간 유지하면서도 그리드를 약간 좀 벗어난 작업, 이런 디자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은 그 전에 해놨던 뭐 1컬럼, 2컬럼, 3컬럼, 3컬럼 같은 거 활용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을 콘텐츠는 그대로 사용하되 그거를 약간 좀 변화를 좀 줘서 약간 배경이 없는 이미지와 배경이 있는 이미지, 또 그리드와 또 콜라지 이런 것들이 약간 적절하게 혼합해서 작업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